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한 주 출발 새롭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페랄타랑 팔란테가 붙는다고 하는데, 원래 세인트루이스가 팔란테 대신에 뭐 스티븐 마츠를 쓴다 이러길래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팔란테가 나오면 일단은 좋아요. 요즘에 특히 이닝 소화도 좋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4경기 동안 성적 같은 거 가지고 왔는데, 그전에도 뭐 엄청 못한 거는 아니었어요. 올 시즌에 성적도 좋고, 최근 10경기 그냥 뭉뚱그려 봐도 3.02로 3점대 극초반에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땅볼 투수다 보니까 피홈런이 상당히 좋거든요. 피홈런적인 부분에서는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냥 요즘에 활약 자체가 좋습니다. 이닝 히팅도 좋고요. 상대인 페랄타, 사실 뭐 제가 맨날 좀 페랄타를 많이 좀 까내렸었죠. 근데 어쨌든 요즘에 8경기 정도는 여전히 삼진 개수 모자라고, 볼넷 조금 많고, 피홈런 많고 이렇긴 해도 방울 자체는 괜찮게 막아주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페랄타는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성적도 미러키라는 이런 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1위 팀, 그런 팀의 에이스 롤을 하기에는 좀 모자란 성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포심 같은 것들도 예년에 비해서는 구종 가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선발은 저는 거의 뭐 또이 아니면은 이거 팔란테가 엄청 꿀릴만한 매치업은 아니라고 싶기는 하거든요. 얘네들이 뭐 올 시즌 상대전적은 10경기 중에 7승을 미러키가 가져갔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최근에 또 얼마 전에 8월 달에 그 세인트루이스가 2승을 또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양 팀의 빠따는 좀 상반된 것 같아. 미러키도 나름대로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5연승을 달리다가 어제 패배하고, 신시내티한테 사실 브랜든 윌리엄슨이나 주니스, 수터 이런 애들한테 막히면서 미러키의 빠따가 사실 제 몫을 좀 못했거든요.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제가 저번에도 5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쳤다. 그 이후에 양키스한테 한번 접히긴 했지만은 바로 어제 또 21안타를 쳐주면서, 빠따적으로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미러키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긴 해요. 비단 어제 뭐 21안타씩 이렇게 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요즘에 아레나도도 나름대로 멀티히트도 조금 많은 편이고, 전반적인 지금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후반기 들어서는, 뭐 후반기보다는 최근 한 8월달? 그쯤 들어서는 세인트루이스 애들이 상당히 잘 치고 있다. 1번 타순으로 나오는 마신 윈이라든지 벌레슨, 골드슈미트도 요즘엔 조금 괜찮긴 하죠. 브랜든 도노반, 조던 워커, 어젠 또 룻바가 캐리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애들은 요즘에 확실히 타격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오늘 이제 페랄타랑 팔란테, 제가 방금 빠따상으로는 격차가 조금 있다, 선발 투수는 레벨로는 비슷해 보인다 이랬는데, 이거는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팔란테가 통상 미러키 애들한테 피안 타율이 너무 높아. 4할 3푼 3리나 됩니다. 이게 일단 걱정스럽고, 반대로 페랄타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는 그래도 비교적 잘 막은 것들도 눈에 띄기는 하거든요. 피안 타율 2, 4일이면 나쁘진 않으니까. 물론 피안 타율은 높다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가 세인트루이스 쪽이 좋게 보이는 와중에, 이 페랄타는 역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애들 상대로는 괜찮았고, 팔란테는 미러키 애들한테 많이 맞았다, 이런 게 좀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팔란테가 이제 좀 옛날 전적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올 시즌에 이제 딱 한 번만 났어요. 3일 3실점, 시즌 극초반에 만났는데, 그때는 팔란테가 지금처럼 선발 로테이션을 돌 때도 아니었었고, 저는 이거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셀루의 프렌이라든지, 최대 나는 일반승도 못할 건 없어 보이네,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빠따 폼이면은. 다음 이제 볼티모어 대 화삭 경기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코빈 번즈 정도 되는 투수가 나오고, 플렉센 제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했는데, 문제는 플렉센이 이제 요즘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나도 심하다. 원정에서 특히 안 좋습니다. 홈에서는 곧잘 해줘요. 5경기 동안 3.10 정도면 훌륭한 편이고, 요즘에도 뭐 크게 처맞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원정에서 너무 안 좋습니다. 올 시즌 토탈로 봐도 그렇고, 최근 분위기만 봐도 홈이랑 원정이랑 이렇게 너무 상반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일단 뭐 볼티모어를 좋게 볼만 하지만은 배당이 너무 구리다는 점입니다. 볼티모어가 일반승이 1.16에 마헨이 1.45인데, 심지어 코빈 번즈는 최근 5경기 동안 7.36으로 폼이 좀 안 좋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거를 좀 찾아왔는데, 코빈 번즈가 직전 경기 올 시즌 평균적인 커터 구속이 95.5마일인데 이날 1.1마일이나 떨어졌었다. 이러다 보니까 구속 문제도 조금 있어 보이고, 뭐 슬라이더 같은 것들은 잘 나왔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구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구속이 안 찍혔었어요, 번즈가. 이런 것들도 요즘에 번즈의 안 좋은 성적에 조금 요인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물론 볼티모어를 좋게 보는 게 맞겠지만은 요즘에 볼티모어 빠따 상태를 생각하면은 사실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물론 제가 여기 적힌 대로 화이트삭스는 올 시즌에 구단 역대 최다 패를 갱신을 했고요. 지금 이제 107패나 달성을 하면서 최다 연패 기록도 2번이나 갈아치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후반기에는 4승 36패로 승률이 10%예요. 이 지경이라서 이런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안 좋은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심지어 남은 이제 9월 달에 5할 승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팀이 화싹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화싹이 지금 처박은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볼티모어를 좋게 보면 편하기는 해요. 지금도 10연패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냥 배당이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 번즈의 이런 요즘에 안 좋은 성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볼티모어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싶고요. 심지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코빈 번즈가 화싹 애들 상대로는 피안타 자체가 꽤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3할 1풀 6리로. 요즘에 번즈 상태를 생각을 하면은 굳이 저는 이 경기에 이런 배당에 모험을 걸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볼티승의 마인 같은 거 좋게 보고, 더 나아가서 오바도 한번 보기는 볼게요. 워낙에 화싹이 지금 개판이기도 하니까 번즈도 조금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오바도 보고 뭐 그러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다음 켄자 대 클리블랜드 경기. 직전 경기 때 마이클 와카가 클리블랜드 상대로 경기를 뛰었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켄자가 클블 이런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 자리를 놓고 붙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거기서 켄자가 이기면 스윕이었거든요. 4번의 시리즈를. 또 심지어 그 경기에서 와카가 승리를 하면 통산 100승에 도달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6이닝까지 아마 2실점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얘가 7회에 또 올라왔어요. 그때 이미 99를 넘은 상태였는데 보통 이제 와카는 뭐 이닝 팀도 좋고 투구수도 넉넉하게 가져가는 친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7회에 올라와가지고 연속 안타를 허용한 다음에 이제 좀 승계 주자까지 다 불러들이면서 와카가 그 경기에 6이닝 5실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0승 욕심이나 2이닝 욕심에 낸 거 비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도 뭐 이렇게 올 시즌 승수라든지 방어율이라든지 최근 10경기 동안 꾸준하게 2점대 방어를 마크할 만큼 와카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직전 경기가 아쉬워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꾸준하게 국밥 같은 활약을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 반면에 개빈 윌리엄스는 지난 시즌에는 신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다 잘했습니다. 개빈 윌리엄스,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클리블랜드의 연건 3인방이 전부 3점대 방어를 기록하고 바이비는 아마 2점대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개빈 윌리엄스도 이런 그 신인 트로이카의 한 축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성적이 안 좋아요. 올 시즌의 부상 때문에 좀 데뷔도 늦기도 했는데 더구나 최근 4경기 동안은 방어율도 별로인 편에 속합니다. 작년만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직전 경기 5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게 하긴 했지만은 그날도 클리블랜드가 패배를 했었어요. 이런 와중이어서 두 투수 모두 다 엄밀히 말하면 최근 폼 자체는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다 이건데 이 경기가 기준점이 8.5점이거든요. 와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만하고 개빈 윌리엄스 좀 애매하지만은 직전 경기 때 나름대로 회복은 하기는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구나 내일 모두 다 양팀 다 이렇게 컨디션 오피스도 안 좋게 찍히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켄자의 파스퀀티노의 부상 얘기를 하면서 켄자가 이제 득점권 타율이 상당히 훌륭한 팀인데 가장 많은 타점을 내뿜고 있던 파스퀀티노가 빠졌다. 그 이후로 지금 켄자가 5연패에 빠져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은 3득점, 2득점, 2득점, 2득점 이런 식으로 켄자의 방망이가 전혀 제 몫을 못하고 있거든요. 뭐 클리블랜드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얘네들 직전 경기도 그 피츠버그한테 14만타 치고 홈런 4방 치고 막 이러는데 글쎄 클리블랜드 빠따가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와카 정도면은 나름대로 막아줄 만도 한 친구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냥 언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달리 생각을 하면은 개빈 윌리엄스 조금 만만한 편이고 클리블랜드의 요즘 빠따면은 와카 상대로도 어느 정도 점수를 뽑을 만하다. 켄자 빠따 늘 이제 한 칸 하는 팀이다 보니까 특히 또 원정보다 홈에서 잘 치는 애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좀 언더는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못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다음 신시내티 대 휴스턴 경기. 이 경기는 뭐 휴스턴이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괜찮습니다. 지금 또 5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러긴 있는데 마침 신시내티는 제가 여러 차례 불펜 쪽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 주력 선발들이 대부분이 나가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애쉬 크래프트, 뭐 로돌로, 그 헌터 그린, 에벗 이런 애들 다 부상이어가지고 신인도 많이 올려쓰고 복귀하는 투수들도 올려쓰고 이러고 있는데 아귀아르 역시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록 자체는 뭐 아주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홈런이 많습니다. 오늘 또 신시내티 홈구장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좋은 구장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귀아르 역시 홈에서는 또 피홈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직전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10피안타 3피홈런을 맞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역시 좀 꽤나 걱정이 되기는 되죠. 저스틴 벌랜더 올 시즌 기록도 이제 전성기는 끝났고 이제 문제는 커리어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기록도 그렇고 작년 같지가 않죠. 재작년에 뭐 싸이영도 타고 이랬습니다만은 기록 자체도 별로고 이제 복귀한 다음에 두 경기 동안 5.40에다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두 경기 모두 다 구속이 93마일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벌랜더 역시 우리가 알던 벌랜더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닝도 한 5이닝 정도는 먹고 뭐 실점도 3, 4실점 정도 해주고 그래도 아귀아르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마침 제가 맨날 얘기했었던 신시내티의 불펜 문제는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 만에 3.66에서 4.39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너무나도 선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시내티 불펜을 계속 굴리고 있고 지금 신시내티는 맨날 불펜 소모도가 쌓이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과부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어제는 뭐 미러키가 신시내티의 불펜을 그렇게 공략은 못했는데 오늘 역시 저는 아귀아르가 길게는 못 버틸 거다. 그리고 또 한 번 신시내티 불펜이 여러 명이 가동이 된다면은 그런 점에서는 휴스턴이 좀 공략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 경기는 뭐 선발도 나름대로 휴스턴이 가져간다고 보고 빠따 역시 어제도 신시내티가 연장을 12회, 11회인가? 그때까지 치르기도 했는데 저는 휴스턴 쪽이 그래도 좋게 볼만한 것 같아요. 네,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잘 친다 이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 저는 휴스턴 승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기준점이 9.5여가지고 또 신시내티 홈구장이 원래 기준점이 높이 찍히는 구장이긴 한데 뭐 요즘 보면은 벌랜더도 막 신시내티를 가둬놓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휴지승의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 지금 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 2위를 다루는 팀들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시리즈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LA 다저스는 뭐 플레어티 정도면은 어제 나왔던 로블레스키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한 선발이죠. 로블레스키가 일찌감치 그냥 뭐 홈런도 많이 맞고 이러면서 나가리가 됐는데 그래도 플레어티는 지금 성적도 그렇고 다저스 선발진 가운데는 제구력도 좋고 그 보더라인 피칭도 상당히 훌륭해가지고 나름대로 믿을만한 친구입니다. 그래도 다저스 이적 이후에는 5경기 동안 2이닝 소화도 조금은 아쉽고 좀 이제 방어율 자체도 3.49 정도면은 쉽게 생각해서 5이닝 2실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맘 놓기는 힘들다. 약간 그런 생각들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애리조나가 너무 무서우니까 요즘 빠따가. 이 와중에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즈 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5경기 정도? 4경기 정도 이렇게 뛰었는데 전부 다 5이닝 정도만 소화를 했고 직전 경기 때는 5.1이닝에 5실점으로 좀 아쉽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통산 이로드가 다저스 애들한테도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잠깐 보면은 피아타율 같은 게 2할 9분 7리 거의 뭐 3할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저스 애들 역시 이로드한테 좀 뭐 약한 면모는 아니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양팀이 올 시즌 12번이나 맞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8.5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오바가 9번이나 된다. 최근에 다저스 5경기 연속으로 오바 찍고 있다. 두 팀 다 10경기 중에 8.5 기준으로도 오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뭐 몇 번 애리조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주축타자가 빠져있는 와중에도 코빈 캐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요즘엔 뭐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기도 하죠. 하나 걱정되는 거면은 이게 다저스 애들이 좀 좌완한테 약하다는 거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해. 뭐 그렇다고 이 플레어티가 아주 깔끔하게 애리조나를 틀어막을 것 같지도 않고. 다음 샌디에고 대 디트로이트 경기 머스고브랑 타이 매든이 붙는다고 했는데 머스고브는 지금 부상 이후에 되게 잘했었었죠. 아마 79만 던지고도 7이닝 동안 1피안타밖에 안 맞는 그런 훌륭한 경기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떠오릅니다. 바로 다음 경기도 6이닝 3실점 정도로 괜찮게 막아주기도 하고 요즘에 머스그로브는 복귀 이후의 성적이 이래요. 시즌 초반에 흔들렸을 때랑은 아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내용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디트로이트의 타이 매든 제가 뭐 여기 기록도 그렇고 마이너리그에서도 5점대 방어를 기록할 만큼 별로 좋지는 않았었다. 대신에 이닝 대비 삼진 같은 거 많이 잡고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친구가 뛰는 그 마이너리그 디비전이 평균적인 투수들의 방어율이 5점대가 넘는 지구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이 매든 정도면 이런 방어율은 조금 익스큐즈 해줄 만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 데뷔전에서 5이닝 동안 1실점이면은 그럭저럭 해준 셈이기도 하죠. 맨날 이렇게 타이 매든이라든지 뭐 허더라든지 세먼스라든지 좀 롱릴리프 역할 신인 치고는 긴 이닝을 맡아줄 수 있는 애들 얘네들 말고도 조이 웬치나 마에다 이런 애들도 있고 좀 오프너라든지 불펜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좀 4이닝 이상 먹어줄 수 있는 애들을 섞어 쓴다고 했는데 그런 전투들이 꽤나 잘 먹힌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최근 10경기 중에 8승 2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한때는 디트로이트의 힘이
좀 빠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 뭐 한 6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니까 그런 구간들은 지났는데 뭐 나름대로 마운드가 제 몫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팀 방어율이 2.47이어가지고 그리고 반면에 샌디에고는 빠따가 오락가락하는 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머스그로브 정도면은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조화로운 마운드 운영을 하더라도 크게 밀릴 건 없다고 보고 디트로이트 요즘에 좀 빠따 보면은 약간 막히는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샌디에고 승 쪽으로 볼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샌디에고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이런 타격 쪽에서 차이를 벌릴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긴 하는데 저는 언더 쪽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미네소타 경기 잭 라텔이랑 리차드슨 붙습니다. 근데 라텔이 이제 얘도 복귀 등판이에요. 거의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돌아온 셈인데 근데 부상자병단 가기 전까지는 뭐 이닝 소화는 조금 아쉬워도 4경기 동안 1.19 정도로 상당히 잘해줬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불펜에서 선발로 전업을 해가지고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방울도 3점대고 좀 이제 운이 안 따른다, 밥일 같은 것들 별로다, 득점 지원들 안 따른다 이러면서 좀 이제 실력에 비해서는 승수를 많이 못 쌓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시시니티한테 7이닝 무실점 경기도 있었었고 반대로 리차드슨 같은 경우 얘도 방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올 시즌에 좀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정규 선발로 나선 셈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기도 하죠. 6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방어리나 뭐 볼넷 개수, 피홈런 이런 것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선발은 라텔이 복귀 전이라고 할지라도 템파베이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두 팀 다 빠따가 좀 애매해요. 템파베이는 2경기 동안 잘 치다가 샌디에고와의 마지막 경기 때는 4안타에 그치기도 하고 그냥 늘상 템파베이는 사실 빠따의 힘을 믿고 보는 팀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냥 얘네들이 빠따가 좋으면은 그냥 그때 좋았나 보다 이 정도로 그쳐야 되지 평균적인 빠따를 좋은 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OPS도 말해주고 있죠. 반면에 미네소타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후반기 전체적인 OPS는 좋은데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약하다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최근 10경기 동안은 가뭄에 콩나듯이 뭐 18안타, 14안타 이렇게 조져들 때가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빠따가 평범합니다. 어제도 6안타 치고 이기긴 했는데 그 경기도 사실은 이제 루이스의 3런 덕분에 역전을 한 경기였었잖아요. 평균적인 미네소타의 빠따 역시 요즘에 템파베이보다 나을 게 없다. 이런 상황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뭐 불펜이나 마운드 운영 이런 부분들은 템파베이가 앞선다고 보고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거 템파 사이드라든지 뭐 언더 보고 싶거든요. 템파베이의 프렌이라든지 뭐 최대 뭐 일반승은 좀 빡세긴 한데 그거랑 뭐 언더 이게 또 템파베이 경기치고 7.5가 아니라 8.5면은 저는 언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오클랜드 대 시애틀 경기 오스발도 비도랑 로건 길버트인데 제가 오스발도 비도가 좀 숨겨진 꼴통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오클랜드 소속의 선발 투수라든지 그리고 얘 역시 역대 선발로 나온 시즌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잘하다가도 털리는 게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성적은 좋고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1.55에다가 피홈런 빵빵 이런 식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얘가 50이닝 동안 피홈런 자체는 4방밖에 없긴 했었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뭐 피안타도 많이 줄은 셈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작년보다 한 5이닝가량 더 뛰고 있긴 한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그 피안타가 20방 정도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컨택에서는 안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다. 칭찬할 만한 투수죠. 로건 길버트 요즘 활약은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는 6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좀 좋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삼진도 10개 잡으면서 원래도 피홈런이 조금 많지만은 제구력 좋고 이닝 잘 먹어주고 꾸준한 투수예요. 지금 뭐 성적도 그렇죠. 더구나 이제 좀 걱정되는 거라면 이겁니다. 홈에서는 최근 3경기 동안 0.47 원정 3경기는 10.91로 원정에서는 조금 안 좋다. 근데 뭐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 시즌은 다른 시즌에 비해서 원정에서도 3.81이면 나쁘진 않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길버트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 애들한테도 꽤나 상대를 잘했다. 통산 피안타율 같은 게 67타석이나 만났는데 같은 지구라서 많이 만났는데도 피안타율이 141 정도로 상당히 제어를 잘했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7.5여도 언더를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몇 번 오클랜드는 또 홈런의 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클랜드가 홈에서는 홈런이 79방 원정에서는 96방으로 이게 홈이랑 원정에서 경기수 차이가 한 경기밖에 안 나는데 홈에서는 홈런이 다소간에 떨어지는 팀이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언더 쪽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매츠 대 보스턴 경기 이 경기가 7.5 기준점을 줬어요. 근데 뭐 내일도 뭐 세베리노 대 베요 투수 이름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애들이긴 한데
어쨌든 세베리노는 얼마 전에 뭐 완봉승도 거두고 이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기복이 너무 심해. 완봉을 거두기 전에도 3경기 동안 6실점, 5실점, 4실점, 이닝 수와도 다 아쉽고 못하다가 갑자기 잘한 거였었고 바로 직전 경기 애리조나한테도 4.2이닝 4실점으로 아쉬운 면모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리노는 지금 뭐 방울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엄청 꾸준한 활약을 담보해준 선수는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베요 기록 자체는 그래도 뭐 승수 괜찮고 방울 4.66 뭐 지난 시즌이랑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올 시즌에 예년에 비해서는 실망스럽다. 작년에는 보스턴에서 베요랑 팩스턴만 진짜 사람다운 선발이었거든요. 비교적 베요는 좀 떨어진 모습이기는 하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 6경기 동안 활약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땅볼 투수답게 피홈런 적고 삼진 숫자도 괜찮은 편에 있는데 방울도 좋고요. 다만 볼넷이 조금 발목을 잡기는 한다. 그래도 직전 경기 때 토론토한테 8이닝 무실점 경기, 삼진 9개 잡는 경기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요즘 최근 선발 분위기 차이는 베요 쪽이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그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세베리노는 또 무기가 하나 있다면은 양키스 소속으로 보스턴 애들을 많이 만났는데 보스턴 애들한테는 피안타율 자체가 233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기는 하다. 이런 것들도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이버 양팀 다 둘 다 이제 OPS 후반기에 2등, 3등 정도 하는 팀이고 컨디션 OPS도 굉장히 좋게 지키기는 해요. 이러긴 한데 문제는 얘네들이 요즘에 빠딱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게 좀 문제야. 그래도 매치는 요즘에 4연승 달리면서 10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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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안타 이런 경기들도 하고 근데 어제 또 화싹 경기 생각하면은 얘네들 겨우 이제 마행을 한 거였잖아요. 되게 답답하긴 해. 매치 빠따도 엄청 믿을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 상대가 배우니까 껄끄럽기도 하죠. 저는 선발은 세베리노가 조금 처져 보인다고 했는데 문제는 보스턴이 너무 못 친다는 거죠. 최근 10경기 때 1할 9푼 9리 타율이 2할도 안 나오고 있고 홈런도 11방밖에 없고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껄끄럽죠 뭔가. 그래도 보스턴은 그나마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훨씬 더 많은 홈런을 생산을 한다. 올 시즌 172방의 홈런 가운데 원정에서만 100방이거든요. 원정에서 조금 더 홈런 생산력은 좋은 보스턴이기 때문에 저는 7.5는 그래도 얘네들이 아무리 요즘에 못 친다고 하더라도 7.5는 다소간에 좀 낮아 보입니다. 보스턴의 빠따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있는 편이고 요즘에 너무 못 치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거보다는 잘 칠만한 애들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기대 좀 걸어보면서 오바 쪽으로 볼게요. 솔직히 이 경기 7.5는 나는 좀 너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 다음 경기 컵스 대 피츠버그 이거도 7.5를 줬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그나마 타이온이랑 제러드 존스 이행가만 놓고 봤을 때는 양팀 선발 중에서도 상위권인 애들이니까 뭐 그래서 줬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타이온은 올 시즌 전반적인 성적도 3점대에다가 둘 다 뭐 3점대입니다. 3점대 후반이기는 해도 둘 다 뭐 이렇게 방어율 괜찮고 이러긴 한데 타이온은 최근 6경기 동안 6.5 여전히 볼넷은 안 줘요. 제구력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홈런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요즘의 성적이 살짝 발목을 잡는 부분들 이게 타이온이 막 경기를 막 5이닝 6이닝 먹더라도 평균적인 실점 자체가 좀 많습니다. 4실점 5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타이온 조금 걱정은 된다. 그리고 제러드 존스 얘도 기록 자체는 좋고 막 평균적으로 구속이 97, 8마일 나오니까 좋은 투수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이제 갓 복귀를 했거든요. 직전 경기가 거의 한 50일 만에 복귀전이었었고 그 경기에서도 4이닝 동안 뭐 피홈런 2방에다가 5실점 하면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경기도 구속은 잘 나왔는데 어쨌든 복귀전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거기다가 이제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보면은 자 최근에 양팀 모두 다 불펜에서 큰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 2.42에서 2.89까지 상당히 떨어졌고 피츠버그 3.96에서 4.91 그냥 앞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오늘 두 선발 모두 다 과연 긴 이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얘네들 요즘 불펜 상당히 쳐받고 있다. 이런 양상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 얘네들이 맞대결 전적도 좀 돋보이는 게 지난번에 컵스가 대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8월 이제 27일날 8월 막바지 때 만났던 게임에서 8대 18, 5대 9, 10대 14 이런 식으로 그냥 점수가 엄청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10경기 맞대결 10경기 중에서 오바가 8번이나 있었다. 더구나 컵스는 최근 10경기 기준 7.5 기준으로 모두 다 오바였었고 피츠버그는 10번 중에 6번이 오바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도 곁들이면은 그나마 타이오는 피츠버그 애들 상대를 잘해왔다. 107타석이나 만나고 잘해오기는 했어. 반면에 제로드 존스 같은 경우는 컵스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3할이 넘는다.
피장 타율도 꽤나 높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냥 조건들이 오바 쪽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사실 7.5만은 저는 조금 만만하다고 보는데, 글쎄 이거는 피츠버그의 요즘 빠따 상태가 조금 아쉬워서 그런가? 피츠버그가 제가 5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도 승운이 안 따랐다. 왜냐면 그 중에 컵스와의 시리즈에서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도 스윕당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클리블랜드한테는 2안타로 막히기도 하고 얘네들의 빠따 약발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7.5 정도면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기준점이지 않나 싶고, 비슷하게 컵스의 빠따는 어제도 18안타로 워싱턴을 조져놓기도 했고요. 저는 컵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텍사스 대 양키스 경기인데요. 잭 라이터 주니어랑 게릿 콜이 붙습니다. 요즘의 양키스 빠따 상태? 진짜 애매합니다. 얘네들 저번에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도 득점권 타율이 너무나도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양키스가 요즘에 쳐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양키스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와의 시리즈나 워싱턴과의 시리즈나 전부 다 루징 시리즈 중이에요. 게리 콜 역시 한창 좋았었다가 바로 직전 경기 때 좀 아쉽기도 하고, 무튼 뭐 최근 5경기로 뭉뚱그려보면 좋기는 한데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좀 아쉬웠었어. 그런 것들도 기억도 나고요. 어쨌든 지난 시즌 뭐 싸이영을 수상했던 그거랑은 달리 올 시즌 좀 시즌 데뷔도 늦었었고 기록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리 콜이요. 작년의 콜을 생각하면 안 돼. 그거를 일단 얘기하고 싶고, 잭 라이터 주니어 역시 지금 기록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제 좀 텍사스의 유명 선수의 아들로 알고 있어. 아마 삼촌도 메이저리그 유명 선수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도 뭐 구속도 100마일 가량 나오는 선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를 모으고 있기는 한데요. 기대치에 비해서는 올라왔을 때 성적이 좋지는 않다. 처음에 마이너리그에서 잘해가지고 콜업을 시켰을 때 25이닝 동안 삼진 37개 견뎌내고 방울도 좋고 이랬었는데, 콜업하자마자 되게 별로였습니다. 2경기인가? 그 경기만에 17.18이었었고 다시 마이너리그에서 9.1이닝 동안 삼진 20개 잡고 방어를 좋고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또 이제 4이닝 만에 3실점 하면서 그나마 처음 올라왔을 때보다 나았긴 했는데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긴 좀 어렵긴 하겠다.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뭐 선발 투수 모두 다, 게리 콜도 심지어 요즘에 상태를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막 믿음직하진 않거든요. 이런 와중이어서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은 납니다. 물론 요즘에 양키스 아까 말했다시피 득점권에서 타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텍사스도 사실 뭐 지난 시즌의 빠따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후반기에는 그 OPS 전체 27등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빠따여가지고 사실 오바도 조금 빡세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양키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키스의 오바를 봅니다만은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나마 게리 콜이 이제 텍사스 애들 상대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2할 9푼 1리 정도로 좀 쳐맞는 양상도 있기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오바에는 조금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둘 다 뭐 불펜도 6명씩이나 쓰고 많다고 하니까 오바 같은 걸 조금 더 뭐랄까 뒷받침될 만한 요소는 몇 개 있는 것 같긴 합니다.